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조기 유학이나 유학을 이제 자녀 유학을 고려하실 때 안전 문제, 내 자녀가 가는 국가가 안전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뭐 이제 북미, 특히 미국이죠. 미국 관련해서 뭐 캐나다도 뭐 비슷한데요. 마약이나 이런 거 하면 어떡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고학년인 학생들 마약 그리고 뭐 총기 그런 사고들, 특히 미국은 총기 사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특히 요즘은 정말 빈번하죠. 뭐 규모가 크던 작던 정말 빈번하게 또 학교 관련해서 그런 총기 사고 뉴스들 많이 뭐 이런 해외 뉴스로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죠. 뭐 그냥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레이시아, 예,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뭐 그리고 뭐 동남아 조기 유학하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 가족이 직접 겪은,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 직접 겪은 저 이제 영국 유학 생활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경험한, 그래도 직접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미국 얘기, 뭐, 좀 전에도 북미로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여러분, 캐나다도 총기 휴대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캐나다, 이제, 실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드리면요. 저희 가족이 처음 이제 캐나다를 갈 때 간 도시가 캐나다에서 살인율, 강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뭐, 탑 이렇게 넘버 원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될 때 정말 막 갱단 소식도 나고 막 갱단 이런 뉴스 보면은 아우 그냥 겁나더라고요. 예. 아무리 영국 유학 경험이 두 차례 있지만 야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에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캐나다의 그곳에 가서 저희 가족이 살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뭐 북미는 아시죠? 다운타운 주변이 항상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희는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한 다운타운에 가려면 차로 적어도 한 20분은 달려야 되는 그런 이제 다운타운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살았는데 동네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실제로 저희 이웃들 중에서 차의 유리를 박살내고 그런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몇 차례 저희 가족이 사는 동안 몇 차례 실제 봤고요. 저희 동네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를 당하신 거죠. 그냥 차 유리를 여러분 박살내고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빼가는 겁니다. 예, 한국에선 그런 범죄는 정말 흔치 않죠. 동네에서 그런 범죄 저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제가 주위에서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그렇게 살면서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지만 제 이웃들이 그런 범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유리가 이렇게 비닐로 덮어요. 우리 같으면 만약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이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바로 가서 서비스 받아서 유리 갈아 끼겠지만 캐나다는 뭐 주에 따라서 그런 우리 말하는 자동차 보험이 좀 다릅니다. 체계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주 정부에서 관할하는 자동차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빨리빨리 안 돼서 예, 그런 범죄를 당한 차량들은 꼭 범죄를 당한 차량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지면 차 유리가 깨지면 비닐을 씌우고 다닙니다. 정말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런 범죄를 당한 이야기를 저도 주위에서 몇 차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약 관련해서도 저희 바로 찻길 건너 큰 대로 건너 옆 동네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었는데 아예 그냥 집에서 마약 공장을 차려버린 거예요. 집에서 작게. 정말 간이 부었죠. 예, 그냥 일반 그래도 중산층이 사는 그런 주택단지에다가 주택을 하나 얻어놓고 마약 이제 공급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오래전 뉴스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예 그냥 마약 소굴이 된 거죠. 예, 그냥 마약 판매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제조까지 들어갔다는. 그래서 여러 명의 그런 유학생들하고
체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계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그런 일이 그냥 저희 동네에서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살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도시 중에 살인율이 아마 강력범죄죠. 그게 가장 높은 지역이었는데 그게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 라디오를 듣는데 저희 동네에서 특히 저희 가족도 그 길로 산책을 자주 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이제 도로명 들으면 알잖아요. 동네니까. 거기서 살인사건이, 총기 살인사건이 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띵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 아무리 그 범죄율이 높은 도시라고 그래도 실제 생활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차, 그런 차량 뭐 유리 깨고 그 정도의 절도 이런 것만 느꼈지 실제 저희가 캐나다 생활을 할 때는 자전거 같은 거 다 밖에 내놨어요. 그냥 그래도 한 번도 뭐 도난을 당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또 그거는 의외지요. 예, 뭐 이렇게 물건 내놔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구공 같은 거, 뭐 저희 타던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놔둬도 전혀 저희 자전거는 또 그래도 캐나다에선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였거든요. 접이식 자전거고 아주 좀 특이해서 예, 비용이 그래도 캐나다 보통 사람들 타는 자전거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거였는데도 뭐 이렇게 내놓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직접 당한 건 없지만 저희 주변에서 저희 동네 인근에서 총기 살인 사건도 벌어지고 그런 뉴스를 듣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학교 앞은 캐나다도 그 속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은 실제 그 학교 앞 도로에서 거의 뺑소니 사건이죠. 네. 어린아이가 차량에 치여 그렇게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즉 캐나다도 운전 매너는 한국과 비교해선 정말 좋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그 운전자분들의 매너를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비하하자는 게 아니지만 정말 캐나다 운전 매너가 좋습니다. 한국보다는. 캐나다는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뭐 범죄 이야기랑은 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 사람들 운전하는 거 괜찮습니다. 물론 뭐 캐나다에서도 운전할 때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막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민자 보면 뭐 창문 내리고 뭐 욕설하고 지나가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런 좀 몰지각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도 그 우리 스쿨 존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는 운전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주 막 봄 되고 그러면 광란의 질주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그런 도로에서도.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지역 뉴스에 일면을 장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그렇게 우리 말하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졸업했던 그 초등학교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마약 같은 거는 정말 아주 어렵지 않게 뭐 요즘 한국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캐나다는 벌써 예전부터도 벌써 마리아나가 합법화됐고요. 그래서 마리아나 상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점들이 실제로 쇼핑몰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특정 집에서는 꼭 그 집을 지나갈 때 마리아나 냄새가 아주 가득 납니다. 마리아나. 정말 엄청납니다. 그 냄새가. 밖에서조차도 좀 그 마리아나 냄새가 솔직히 좀 역겹거든요, 여러분. 그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 가족하고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여기 사는 사람은 마리아나를 하나보다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뭐. 말하지 않아도, 소문내지 않아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쨌든 마약이 되게 보편화된 나라고, 뭐, 고등학교 앞만 가더라도 저희 아이가 만약에 계속 캐나다에 있었다면 다녀야 될 그런 고등학교 앞에서는 학교 끝나면 뭐, 베이핑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말하는 전자담배. 아주 그냥 뭐, 그냥 대놓고 피죠, 뭐, 고등학생들. 그냥 학교 앞에서도 뭐 많이 피고요. 저도 뭐, 심지어 중학생 애들도 이렇게 마지막 캐나다 갔을 때 손에 쥐면서 피고 가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한국에서도 교복 입고도 뭐 담배 피는 친구들 여러 차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들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노출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이 초등학교 동창이 캐나다에서 실종되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 그 고등학교에서 실종되는 일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서 따져보면 강력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다운타운에 이런 제가 콘서트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간혹 락 콘서트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술집이죠. 술집이나 이제 클럽에서 열리는 그런 공연에 간혹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근데 운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런 콘서트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땐 다운타운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솔직히 무슨 큰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아무래도 그냥 저조차도 조금 경계하게 되고 약간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미에는 다운타운 근처에 그런 어쨌든 범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저녁 11시 막 이렇게 밤 넘어가면 저녁 꼭 11시만이 아니라도 이제 해가 지면은 다운타운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족의 생활로서는 저희 아이가 다운타운에 갈 일은 따로 없고요. 부모랑 같이 아니면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녁 때 그런 버스를 타고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제 아이가 없이 저 혼자 그렇게 갔을 경우에 경험한 거고요. 무슨 일은 없었지만 조금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북미 지역 공통입니다. 다운타운은 참고로. 하지만 그냥 가족 그 기준으로 볼 때, 아이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가 굳이 다운타운에 밤늦게 갈 일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막 범죄나 위험에 노출될 일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엔 주마다 뭐 약간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적어도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학교에 발해다주고 부모가 그 학교에서 이제 픽업을 해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직장생활 때문에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육센터 같은 데다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에서 의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아이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그리고 뭐 진짜 집하고 학교랑 가까운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아이 학교가 걸어서 1, 2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실제 생활하면서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저희 가족이 정말 그러면 그 범죄율이 최고로 넘버원인 지역에서 지내면서 맨날 공포에 떨고 살았냐?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 아이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 또한 전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생활 내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전이 되겠죠. 즉 가족이 생활할 때는 가족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주거지가 많은 동네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유학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정말 뭐 그때는 마리아나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소량의 마리아나는 정말 대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파티를 가다거나 아니면 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거나 그러면 외국 학생들은 그냥 그런 거에 쉽게 거부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유럽 친구들은 제가 경험해 본 친구들은 적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왜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마약은 뭐 대마초도 불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걸 왜 할까 싶었지만 좀 공공연하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랬으니 뭐 지금은 뭐 덜하지 않겠죠. 영국도 뭐 그 베이핑, 전자담배가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사회 문제입니다. 아주 큰 사회 문제입니다. 흡연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서양 생활이 조금 더 그런 거에 노출되는 경우들은 한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유혹되기는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거에 호기심을 느낄 친구라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저는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뭐 흡연 걱정을 하거나 마약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예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그 기준 정도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 아이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생활 하면서도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 아이가 그래도 반듯하면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딱 보면 압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알잖아요. 참고로. 그래서 아무리 뭐 총기가 허용되고 막 여러 가지, 물론 뭐 총기가 꼭 내 아이가 총기를 휴대해야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까 맨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아이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 심지어는 제 아이 학교에도 그 락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학교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 침입했다 이러면, 아니면 뭐 학교 근처에 이런 뭐 범죄에 관련된 사람이 출연했다 그러면 학교가 락다운이 걸립니다. 즉 학교를 다 이제 문들을 다 폐쇄하는 거죠. 그런 거 몇 번 연습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가 그 캐나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별로 인지가 안 됐겠지만 그 할로윈 시즌에 그 막 가면 쓰고 그 범죄를 일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행처럼 번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문도 날라오고 또 그런 실제로 그런 인물이 학교 주변에 등장해서 락다운도 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족이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이가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어떤 범죄나 이런 안전 때문에 불안으로 뭐 그런 스트레스로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죠. 저희가 살았던 지역이 범죄율이 거의 넘버1, 뭐 넘버2가 될 수는 있지만 그냥 넘버1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그런 안전 문제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원 같은 데도 뭐 저희 동네 공원 같은 데 정말 크거든요. 걸어서 돌면은 뭐 여유 있게 돌면 뭐 3, 40분, 1시간도 걸리는 그런 곳에서도 그냥 다 편하게 산책하고 편하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게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간혹 이제 공원 산책하다 보면 그런 구석구석에서 마리아나 냄새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캐나다에서도 실제로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숨어서 마리아나 하는구나. 뭐 볼 필요도 없죠. 거기 가서 제가 너희 마리아나에 뭐 기웃기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벗어나서 제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막 누가 범죄자가 덤벼들다거나 어떤 범죄 현장이 그렇게 막 벌어지는 경우는 범죄율이 그렇게 높았던 캐나다 그 도시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은 직접 뭐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운타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우리 말하는 홈리스죠. 홈리스 분들이 와서 뭐 동전 좀 남는 거 있어? 좀 그러면 줘. 이 정도지 뭐 어떤 진짜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거는 적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홈리스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캐나다는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홈리스 분들이 뭐 어떤 또 범죄를 막 저지르거나 그런 것도 뭐 뉴스에는 나지만 제가 겪어본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위 푼돈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그렇게 요구하고 말지 뭐 다른 경험은 불필요한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차례 보고 경험하지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저희 가족이 또 제가 직접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그런 안전사고,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간접 경험으로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